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어느새 이게 선생님하고 대담한 지도 6개월이 됐는데, 제가 오늘 아내한테 집을 나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원에 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웃더라고요. 거기는 총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교수도 총장이고, 총장도 교수고, 이건우 총장님이라고 계신다고 그랬더니, 그런데 그 총장을 내가 가르친 바가 있다. 이 말도 해. 가르친 그러네.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 총장님을 가르친 바도 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서원 학생 잘 갔다 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변화를 생각해 보면 선생님,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동원 선생님께서도 왜 자꾸 몸을 흔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이게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움직이려고 해도 편안해졌나 봐요. 그런 제 몸의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뭐냐면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빨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목소리가 안 나오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상 각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테이블 색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을 한번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알아봤지 않습니까? 알아봤더니 뭐 15분에 몇십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랄 거라서 그때 좀 싼 데를 알아볼까 이렇게 어디 잘하는데 비용 낮은 데를 알아보려고 계속 고민을 할 때 선생님께서 그 말씀 하셨거든요. 네가 해라 그러셨거든요. 네가 해라. 왜 제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세요? 남을 주면 언제까지나 의존해야 되지만 네가 하면 조금씩 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제가 이걸 해서 뭘 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무섭다고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 자신감도 있고 언제든지 자막도 달 수 있게 되고 이게 두렵지가 않고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선생님이 참 성견지명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비용도 안 들고 제 실력도 늘고 안정도 되고 이게 한 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더 얻을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선생님 나는 네네. 그게 성견지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내가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네. 그거는 아주 실제이고 네. 내 책이 그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그 책 말이죠. 그 인터뷰하러 온 분들이 모두 그걸 물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할 수 있었느냐. 네. 그래서 내가 대답한 말이 하다 보니 그렇게 돼요. 그 말은 나는 진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걸 베스트셀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 작심하고 만든 거는 아니에요. 네. 그걸 쓰다가 보니까 읽어주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네팔을 어떻게 그런 선생님은 장기간 그렇게 가실 수가 있느냐. 그것도 내 대답이 그거예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내가 산을 좋아하긴 하지만 일생 동안 내가 네팔을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은 다른 사람 듣기에는 좀 성의 없이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뭐 목적이 있어서 했길래 그렇지 하다 보니 그렇다 그게 무슨 말인가 이랬지만 저는 정말로 그래요. 그런 거창한 목표를 두고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서원 선생이 하다 보니 이제 기술도 들고 그렇다는 그게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다니까 이제 기억은 나는데 네. 그때 한 말의 근저는 내가 하다 보니 네, 이렇게 됐다. 네. 이게 내 건강이에요. 네. 그러면
정신과 의사로서도 그렇게 다르게 크게 보면 또한 상담가로서도 선생님의 실력, 내공, 지혜 이런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키워진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조금 얘기를 하면 프로이드 옷자락을 잡고 하다 보니까 아, 프라이드 옷자락을 잡고 하다 보니까 다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네. 그 옷자락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네. 평생 내가 지낸 거예요. 저도 이건우 선생님 옷자락을 잡고 지내다 보니 하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면 네.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옷자락을 잡고 내 생각을 보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발전이잖아요. 네. 이성원 선생도 내 옷자락을 잡았다고 하지만은 내 옷자락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거기다가 자기 의견도 붙이고 그게 창의적인 거예요. 저도 지금 창의적이라고 그러시니까 창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일전에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고 거인의 어깨 위에서 시작하면 훨씬 멀리 보고 빠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왔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맨손으로 내 힘으로 시작하려 한다.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이게 지혜로운 건지 아버지의 힘을 좀 빌려서 그 어깨 위에서 시작하는 게 현명한 건지 그런 게 혼동스러울 때 저는 아버지 힘을 좀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 그래서 나중에 크게 갚아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는 프로이드가 뭐고 모든 걸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그건 어떻게 하면 무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네. 이제 나중에 빚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 네. 말은 맞는 말인데 대부분 빚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사람 못 봤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죄를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공소권 없어. 네. 아, 선생님한테 빚을 하나도 안 갚고. 네, 오늘 스승님한테 제대로 상담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네. 자수성가하는 게 좀. 한 18살 정도까지는 네. 어떻게 사는 게 그래도 좀 올바르게 네. 또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인가 네. 이걸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네. 해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네.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교과서는 내 것이 아니에요. 네. 단지 프로이드를 의지할 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한테는 들리네요. 아니 프로이드는 자기는 뭐 자기 혼자 했나? 아, 그렇죠. 지금까지 내려온 축적된 경험과 지식 네.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얹은 게 프로이드잖아. 프로이드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네. 나는 그 학교에 있을 때 스위스에 있는 그 산도즈라는 다국적 그 제약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를 견학한 적이 있어요. 아하. 여기서부터 내가 교섭을 해가지고 견학을 가서 내가 놀란 거는 1년에 내가 그 안내해주는 거기 홍보원이 하는 얘기를 내가 잘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년에 자기 회사에서 연구하라고 주는 아이템이 그 연구는 뭐 하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거 연구하겠다고 돈 좀 달라 이거지. 그 주는 돈이 3,000건이 된대. 와. 이건 내가 잘못 들었는지 그 확신은 없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30건이라도 많은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프로젝트 따기가 엄청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렇게 준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게 감격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3,000건이 다 필요한 거야.
필요한 것이 한 건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3,000건 중에. 오. 그것도 놀라운. 이게 놀라운데요. 이게 놀라워요. 네. 그 믿지는 장사잖아. 많이 믿지죠. 3,000건을 했는데 하나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내가 지금 우리말로 하듯이 이렇게 상세히 있는 질문을 못했어. 영어가 짧아가지고. 그러나 이제 내용은 이런 걸 물었어요. 네. 자, 한 건을 건지려고 3,000건을 한다면 그게 손해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더니 손해가 아니래요. 아니래요. 그래, 그분이 설명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논리는 뭐냐면 이 3,000건 가운데 금년에는 채택이 안 되지만 비현실적이라서 네네네. 세월이 가면은 여기에 관심 갖는 학자가 또 나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게 꽃을 피워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품 하나로 개발이 되면은 그거는 대박인 거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걸리잖아. 이게...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지만은 네네네. 표정은 감출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는 거는 제약회사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1초에 몇 천만 원씩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연구를 해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해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하나도 자기들이 갖고 있지 않다면은 이거는 못 만들어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3,000건의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가 했는데 이건 언제 쓸지 모르는 투자. 네네네. 지금 단지 이제 흥미가 적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그걸 개발할 기술이 덜 돼 있다든지. 네. 그러니까 사장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절대로 사장되는 게 아니에요. 때를 만나면 그게 딱 올라온다. 네.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의과대학 같은 것도 임상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발달돼 있어요. 네. 임상은. 네네. 기초의학은 안 돼요. 기초의학은. 그러니까 이과대학은 내가 다닐 때는 8개고 지금은 뭐 20개도 넘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 기초의학이 발달되어 있냐? 아니에요. 내가 다닐 때는 똑같아요. 내가 다닐 때는 가령 정신과 해부학이면 해부학 교수가 없는 대학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대학에서 출장 강의를 하는. 아하. 근데 우리가 의학이 발달되자면은 임상도 발달돼야 되지만 임상보다 더 발달돼야 되는 게 기초의학이에요. 기초의학이 튼튼해야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임상이 발달이 되고 되는데 기초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임상의학의 발달은 이거는 사상무각이에요. 기술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의학도 발달하고 청소년들 무슨 수학과학 대회 과학적 네. 그거 가면 전부 1등, 2등 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놓고 왜 얘들이 크면은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대학에 연구실이 없죠. 제약회사는 원료 들여가지고 만드는데 바빠서 연구실이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실이 없느냐 하면 있어요.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네. 형식적으로 방 하나 두고 실험기기 몇 개 놓고 이게 연구실이다 이거. 연구는 없어요. 네. 그래놓고 우리나라는 왜 노벨상이 없느냐 이래 뜯어놓은 거예요. 네. 참 선생님 그러니까 기초 이야기 발달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내가 그 산도서에 가서 견학을 하면서 막 굉장히 깊이 느꼈다. 근데 그때 깊이 느끼신 것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슬픈 일이. 아니, 네. 잘 안 되고 있지만은 네. 나는 또 그렇게는 생각해. 네.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늦어서 그렇지. 늦어서 그렇지. 네. 지금 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노벨 과학상이 30개 육박하더라고요. 그럼. 네. 그래서
카이스트 그다음에 서울대 그 과학 분야의 교수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런 연구 풍토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노벨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게 그거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바로 그건데, 그러니까 이공대라고 할 때 이대와 공대를 합한 게 이공대 아니겠어요? 이라는 것은 기초과학인 것이고 물리학, 화학, 뭐 생리학 이런 게 생물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대에 속하고 공대라는 것은 뭐 건축공학, 전자공학 이런 건데 우리는 공학은 비대하게 발전해 있지만 이학은 너무 왜소하다. 그래서 기초가 없기 때문에 더구나 기초에 대한 투자를 가치 없게 생각한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또 유명한데 아마 신기술이 나올 때 얼리 어댑터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세상이 바뀌었다 적응해야 된다고 기업이 앞장서고 각종 연구소가 앞장서가지고 이 새로운 첨단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건 관심이 있는데 참 선생님 말씀대로 이것에 기반이 되는 물리학적인 지식, 화학적인 기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투자도 없고 관심을 가진 사람도 적다는 거죠. 이건 꼭 그 이공대만 아니라 의학에서도 그렇고 의학에서도 예를 들어 임상의학을 하는 사람의 봉급하고 네. 기초의학을 하는 교수님의 봉급이 달라요. 네. 또 제가 이론적으로 말하면 기초의학 하는 분들의 봉급이 더 높아야죠. 그런 거죠. 기반을 하는데. 네. 근데 훨씬 적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를 제가 유튜브로 확인했더니 20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20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그럼 20년 동안 성과를 뭘 안 내도 된다는 거죠. 20년 동안 뿌려서 수백 명한테 그 흥미로운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20년 동안 국가가 계속 대학이 지원해주고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 노벨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쌤 말씀대로 그 유럽의 연구소의 정의처럼 일본도 이것이 또 파생돼서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남는 장사다. 이런데 우리는 지원해봤자 3년, 요즘 들어서 5년이랍니다. 5년으로 하나를 해보고 지원해 줄 때부터 원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내야 이 돈이 된다. 중간중간 계속 못 믿어서 돈 어떻게 썼느냐. 그 다음에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한다면 전번에 지원해 준 연구를 왜 또 하냐. 일본은 단기 벌써 20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똑같은 연구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비를 줘도 1년밖에 안 주죠. 맞아. 이쪽 사회과학의 또 인문에는 1년밖에 안 주잖아요. 1년밖에 안 주죠. 예. 그 1년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하나요? 네. 그러면 이런 정리가 좀 저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되는데 하다 보니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는 게 실력이요. 서서히 조금씩 늘어나는 게 기술인데 우리는 어쩐 일인지 너무 급하게 한꺼번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첫 권 내서 베스트셀러 되려고 그러고 처음 찍어서 바로 유능한 편집인이 되려고 하니 그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100년이 가도 안 된다는 말은 일리는 있는데 나는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그 인공위성 같은 거 띄우는 것도 기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의존해가지고 이제 빌려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 하나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쏘 올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빌려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기초과학의 필요성을 느끼는 형식적이지만 조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서 우리도 또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고 알뜰하잖아요. 뭐 작은 돈 가지고도 뭐 고속도로도 막 떠가내는데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이제 국민 여론도 우리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발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독자적으로 기초의 과학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그럴 때가 되면 아마 노벨상은 우리가 휩쓸지 싶어요. 그런 희망을 또 가져봅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제가 하는 일도 어떻게 보면 씨앗을 심는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얼마 전부터 했어요.
그 장지원호라는 사람이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음.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광활한 민둥산에 이 사람이 하루에 몇 개씩만 씨앗을 계속 심는 거예요. 쉼없이 10여 년을. 그렇게 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걔가 엄청난 숲으로 변한 거죠. 그렇게. 단 한 사람이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 심다 보니 씨앗을 심다 보니 그게 울창한 숲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하고 이제 편집하면서도 듣고 한 번씩 또 시간 날 때 듣고 아마 이 대담은 제일 자주 듣는 게 저인 것 같은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것이 상담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과 나누는 이런 원리가 튼튼하게 기반이 돼야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왜곡되지 않게 짚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선생님과 제가 상담하는 기술을 1, 2, 3 이렇게 하면 응용으로서는 당장 달기는 하지만 그게 깊이 있게 내가 정말 상담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야금야금 정말 하다 보면 이것도 나한테 스며들어서 내 삶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숲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비록 지금 구독자 수는 적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젠가 울창한 숲을 이루리라.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한편 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 예, 안 오면 당신만 손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오신 분만 이득 보고 안 오신 분 손해보는 너랑 나랑 지금까지 저는 이서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